안녕하십니까, 랑팡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리자 2편입니다.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그러죠. 이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 세력의 수급의 논리에 가격이 결정되는 이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개미 동학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뭐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살짝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기업들은 상당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또 글로벌리 그런 산업들을 선도하고 있고 또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 주식에 자산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필사적으로 주가 부양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봤을 때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동산 자산을 원화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만큼은 US 달러로 보유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그 통화 측면, 커런시 측면에서도 원화와 그다음에 외화를 적절하게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게 최근에 나오는 이런 금융위기와 같은 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은 폭락하면 그냥 폭락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폭락해도 그 환율이 반대로 보통 뛰어오르기 때문에 그 폭락된 가격을 해지하는 또 그 자체로서의 수단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가 또 외화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외화는 주식의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와 위브를 사용하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모바일 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나 위브리라는 웹을 활용하시면 그 각 미국 기업들의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그 해당 주식의 주가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뭐 증권사들의 그 앱에 있는 가격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나는데 이 야후 파이낸스나 위브에 나오는 가격들은 실시간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고 우리가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눌러야지만 그 좀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앱에서는 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면 뭐 ROE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총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기업에 대해 뉴스를 공부하자.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저기 미국 신문들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했다면 그 기업들의 동향은 해외 외신을 통한 정보 확인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해당 기업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팔로우업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영문 재무제표 기본만 알자. 우리가 보통 뭐 매출은 세일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오퍼레이션 프로핏, 그 다음에 세후 손익은 넷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영문 재무제표의 주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에 대한 기본만 우리가 습득을 하면 사실 뭐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재무제표 보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차대조표에서는 우리가 보통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누는데, 뭐 자산은 에셋이고, 부채는 뎁이죠. 근데 자본은 캐피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유동자산은 뭐 current asset, 뭐 고정자산은 fixed asset, 마찬가지로 뭐 long term debt, short term debt,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영문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주요 회계 용어만 그 파악하더라도 그 재무제표를 보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 생각하고 이 재무제표만 별도로 또 제가 그 보는 분석하는 시간을 또 한번 추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뒤 미래를 구체화하라.
저는 보통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가 뭐 1년 이내에 그 단타를 통해서 어떤 프로페셔널한 투자자들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뭐 직장인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 일을 하고 플러스 재테크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파이어족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롱텀 투자를 해야 되고 롱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10년 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이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10년 뒤에 어떤 식으로 진화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리포트를 많이 봐야 되고요. 또 어떤 뭐 인문학적인 책들, 뭐 철학적인 책들, 좀 미래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배양해야 해당 기업들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미래에 점진적으로 베팅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2030년 뭐 주요 기업 CEO들과의 미래 인터뷰를 작성한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그 해당 기업들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해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상력이 수반됐을 때 우리는 좀 더 용감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탑5 외에 후보 주식도 발굴해 두자. 그럼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탑5 주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중국 국제여행,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저는 각 섹터에서 가장 유망한 세계 1등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후보 선수들도 발굴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랄지 아니면 뭐 OE솔루션 5G 종목이죠. 5G 뭐 OE솔루션이랄지 뭐 LG생활건강이랄지 뭐 중국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랄지 약간 세컨드 그룹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글로벌 탑티어로 점프업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늘 같이 와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독이 뭐 축구 감독이 유소년 클럽을 육성한다든지 뭐 후보 벤치 선수들을 늘 확보해서 프로군단들이 주전 선수가 부상이 나거나 뭐 성적이 안 나올 때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컨셉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1등에서 밀리면 가차없이 교체하라. 예.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는 세계 1등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두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이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둘 다 들고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뭐 애플이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 나빠지면 그 시가총액이 10% 이상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애플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생각입니다.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수익률로 움직이는 것이고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빠지거나 깨지면 당연히 그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신진 세력의 투자 포션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1등에서 밀리면 가차없이 교체하라. 이 말은 뭐 시가총액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해당 섹터 내에서 그 해당 기업의 어떤 브랜드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뭐 그 지금 2등 기업에 밀려서 뭐 비즈니스 숫자가 깨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해당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안정적 자산으로 갈아타라. 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주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해주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내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이란 투자 자금을 가지고 10년 내 뭐 10억에 가까운 돈을 만들어서 조기 은퇴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 해당 주식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은퇴를 할 거니까 은퇴한다는 의미는 고정 수입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주식을 팔아서 안정적인
그 현금 흐름이 나오는 뭐 월세 투자랄지 채권 투자랄지 배당주 투자 쪽으로 저는 포지션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재무 목표를 갖고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맹목적인 주식 투자가 아닌 어떤 생애 주기에서 재무 목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랑팡의 미국 주식 투자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